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를 뒤흔든 좌완 불펜의 고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는 좌완들의 부진, 그리고 팬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린 왼쪽 어깨의 위기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때 기아는 우완 투수진에 비해 좌완 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2에서 3년 전의 이야기다. 2023 시즌을 앞두고 FA로 LG에 떠난 박동원의 보상 선수가 좌완 불펜 김대유였던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2024년에는 이 같은 약점이 완전히 해소될 조짐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바로 타팀이 부러워할 만한 좌완 전력을 구축한 것이다. KBO 리그는 우수한 좌타자 비율이 높아 좌완 투수의 가치가 특히 크다. 이런 점에서 기아는 선발과 불펜 모두에서 좌완들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선발진에는 토종 에이스 양현종을 필두로 이일이, 그리고 유망주 윤영철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일이와 윤영철은 서로 다른 스타일을 지녀 조합의 매력이 더했다. 불펜에서는 2023년 최지민에 이어 2024년 곽도규를 키워내며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에 이준영, 김대유, 김기훈 등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좌완들이 풍부하게 포진했다. 이 힘이 결국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어졌다. 올 시즌을 앞두고도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어떤 좌완 불펜이 엔트리에 포함될지였다. 다른 팀들이 좌완 부재로 고민할 때 기아는 누굴 뺄지 고민할 정도로 풍족한 상황이었다. 올해도 좌완들이 마운드의 핵심이 될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면 이는 지나친 낙관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좌완 투수들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유망주도 부상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아의 선발과 불펜 모두 어려움을 겪으며 마운드가 흔들리고 있다. 표면적인 성적만 보면 좌완 개투진이 무너진 형국이다. 균형을 되찾아야 팀이 전진할 수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 기존의 비중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마운드 재건의 시작이 시급한 상황이다. 선발진의 양현종은 이번 시즌 첫 8경기에서 5.7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경험 많은 베테랑이라 향후 회복이 기대되지만 출발이 순탄치 않음은 분명하다. 윤영철은 3번의 선발 등판에서 15.88이라는 치명적인 평균 자책점을 내며 2군으로 강등됐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준비 중이다. 불펜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핵심 투수로 기대받던 곽도규는 9경기에서 13.5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후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되었다. 특히 좌타자 상대의 강점을 보이던 그의 이탈은 기아 불펜 라인에 큰 공백을 남겼다. 기대를 모았던 최지민은 평균 자책점 4.50에도 이닝당 2.07의 출루 허용률로 고전하며 최근에는 제구력까지 흔들리며 우려를 사고 있다. 이준영 5, 06, 과 김대유 32.40, 도 부진한 가운데 김기훈은 2군에서 막 1군 데뷔전을 치렀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좌완 불펜의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선수들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11일 SSG전 앞두고 풍부한 자원이 부상으로 줄었지만 중간 개투진 중에는 좌우 타자 모두 대처 가능한 선수들이 많다며 박상영 같은 경우 좌타자 상대로 더 활용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좌완 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곽도규의 공백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결국 현재 선수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 동시에 코칭 스태프의 전략적 대응도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핵심이었던 곽도규가 없는 만큼 각 투수의 특성을 분석하고 상황별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아의 좌완 불펜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아는 11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더블헤더 2경기를 모두 패했다. 한 경기는 선발 제임스 네일의 부진 속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4-8로 졌으며
두 경기는 1-0으로 리드하다 6회에만 5점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두 경기 선발 양현종은 훌륭한 투구를 선보였다. 시즌 초반 부진했다가 직전 등판, 5일 키움전에서 좋은 모습으로 반등 가능성을 보인 양현종은 이날 5회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호투를 펼쳤다. 시즌 초에 비해 패스트볼에 힘이 실렸고 변화구 활용으로 SSG 타자들을 제압하며 1-0이라는 아슬아슬한 리드를 유지했다. 이제 타선과 불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부문 모두 그렇지 못했다. 타자들은 SSG 선발 김광현에게 억눌려 의미 있는 대량 득점 기회를 창출하지 못했다. 결국 6회 위기에 직면했다. 1-0으로 앞선 6회 첫 타자 최현우에게 우중간 3루타를 허용했다. 펜스 가까이 날아간 강한 타구였던 것은 분명했지만 중견수 이호성의 수비가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최지훈에게 좌익수 희생 플라이를 맞아 1-1 동점을 허용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직 경기를 포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었다. 주자도 없었다. 다시 시작하면 되었다. 그러나 박성환에게 좌전 안타를 내주었고 양현종이 최정과의 대결에서 연속 볼넷을 허용하며 분위기가 미묘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양현종은 높은 코스로 계속해서 공을 던졌으나 이것이 벗어나며 볼넷으로 이어졌다. 경기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불리해진 쪽은 기아였다. 기아는 불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시점까지 79구를 던진 양현종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투구수는 여유가 있었고 과거 양현종이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양현종의 교체 시점을 비교적 일찍 가져가는 기아는 한 경기 패배 속에서 아꼈던 필승조를 총동원하기로 판단했다. 전상현이 첫 투수로 등판했다. 악몽의 시작이었다. 기아 불펜 투수들은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팽팽한 승부의 압박감 때문인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상현이 맥브룸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하며 1-3할로 위기에 몰렸다. SSG는 한 경기 선발 출전 후 체력 안배를 위해 두 경기에서 좌완 양현종 이후 미리 준비한 대타 카드를 연속으로 투입했다. 기아에게 강한 압박감을 주는 전략이었다. 결국 첫 번째 대타 한유섬이 전상현을 상대로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냈다. 공격적인 승부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초구부터 4구까지 모두 변화구로만 던졌고 3-1S 상황에서 5구째 패스트볼을 던졌지만 제구가 흔들리며 역전을 허용했다. 두 번째 대타 최준우는 오히려 패스트볼을 노려 좌전 적시타를 쳐냈다. 점수차는 2점으로 벌어졌다. 기아는 김성현 타석에서 좌완 최지민으로 교체했지만 최근 제구 불안을 겪던 최지민도 극복하지 못했다. 김성현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내줬고 신범수에게는 볼넷 4개를 연속으로 허용하며 또다시 밀어내기로 실점했다. 3루석을 가득 메운 기아 팬들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최지민이 이준영으로 교체되자 일부 팬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고작 7일 전 고척 키움전에서 8회 7점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대역전패를 당한 기아였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불펜이 무너졌다. 실점보다도 투수들의 잦은 볼넷과 소극적인 승부, 긴장한 모습은 지난 경기와 다를 바 없었다. 이는 올 시즌 기아 불펜의 고질적인 약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타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7회부터 9회까지 3차례의 공격 기회가 있었고 4점은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차였다. 특히 7회에 한 점만 냈어도 흐름이 바뀔 수 있었다. 하지만 7회 공격은 외야로도 뻗지 못한 채 끝났고 8회 무사 1루의 기회도 후속 타자들이 살리지 못했다. 9회 말 3루석은 이미 많은 관중이 떠난 상태였다. 작년 같았다면 한 이닝에 4점도 가능하다는 희망으로 팬들이 버텼겠지만 올해는 모두가 이 분위기를 뒤집기 어렵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승부처에서 약하고 기대감도 사라진 것이 현재 기아의 현실이었다.
코칭 스태프의 전략 재정비, 그리고 이군의 새로운 기대주가 필요한 시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